자, 회의관리 1급, 다시 할게요.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1번부터 4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1번입니다. 다음 중 결산 수정문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결산 수정문계입니다. 뭐 결산 수정문계야 뭐 12가지 정도 돼도 되죠. 제 기본서에도 12가지 다 적어놨긴 하지만 자 하나하나씩 한번 봅시다. 자 1번 편의상 현금주의 회계로 처리했던 회계 처리가 있다면 발생주의 회계로 전환해야 한다. 뭐 이거는 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원래 발생주의 회계로 전환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 2번 단기 매매증권의 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재평가돼야 한다. 맞죠? 네,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그 다음 3번 재고자산 실사 결과 수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재고자산을 차감 조정해야 한다. 그렇죠. 실제 수량과 이제 장부사 수량이 다른 경우 당연히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 4번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및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은 기준 각 거래에 발생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감가상각비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원칙적으로 룰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언제 12월 31일에 딱 1년에 한 번 해라 이렇게 딱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옳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2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보험료와 관련된 미지급 비용 계정에 관한 설명이다. 미지급 비용의 기초 잔액이 10만원, 결산 수정 후 기말 잔액은 5만원, 손익계산서상 보험료는 20만원일 때 당기에 지급한 보험료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11월달은 상급 비용이었고요. 이번에는 미지급 비용입니다. 안 준 거죠. 그래서 안 준 금액이 10만원. 그 다음에 20만원 새로 가입했는데 안 줬고, 그 다음에 기말에 5만원 덜 줬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30만원, 5만원 빼면 25만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32번이다 몇 번이에요?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3번입니다. 다음 중 손익 계정 및 재무상태표 계정에 마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손익, 재무상태표, 마감입니다. 손익 계정은요, 이제 손익 계정 과목을 쓰기 때문에 12월 말자에 모든 게 다 리셋이 돼요. 그래서 모든 자리 0으로 만들어주고, 재무상태표는 계속 기업의 가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2월에서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기 2월로 처리해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집합 손익 계정의 차변에는 비용 계정의 잔액을, 대변에는 수익 계정의 잔액을 기록한다. 집합 손익으로 할 때는 33번의 답이 이제 봤을 때 차변은 비용으로, 대변은 수익으로 잔액 기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 장부를 마감하게 되면 손익 계정과 재무상태표 모두 잔액이 0이 된다. 재무상태표는 2월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잔액이 0이 되어버리면 모든 재산과 부채가 다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손익 계정은 0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재무상태표 아닙니다. 그 다음 3번 집합 손익 계정의 대변과 차변의 차액은 단기 순이익 또는 순손실이 되며 자본 계정으로 대체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 4번 영구 계정에 대하여 해당 계정의 반대편에 차기 2월이라고 기재한다. 그렇죠. 이거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차기 2월로 기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4번입니다. 다음 중 감사 의견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재무제표의 일부가 기업 회계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대로 회계 처리되지 않고 이것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정 의견을 표명한다. 큰일 나죠. 정하는 방법대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부적정 의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얘기가 틀렸어요. 아니 방법대로 처리를 해야지 그래야 적정 의견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 맘대로 해봐요. 그 투자자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재무제표의 기업 회계 기준 위배사항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경우 한정 의견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위배사항은 없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에 대한 부분에서 뭐 잘못됐다 뭐 이런 의미도 사실상 없진 않잖아요. 근데 뭐 한정 의견을 준다? 뭐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적정 의견. 위배사항이 없다는 건 적정 의견이에요. 거의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 3번 회사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을 심각하게 위배한 경우 부적정 의견을 표명한다. 맞죠? 그 다음 4번 감사인이 재무제표 신뢰 가능성에 대한 의견 표명에 필요한 충분한 감사 증거를 수집 못한 경우 한정 의견을 표명한다. 신뢰 가능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감사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대요. 이건 한정 의견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잘못한 게 아니고 감사 증거 자체를 수집 못하면 이건 의견 거절 때릴 수도 있어요. 의견 거절 때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옳은 건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5번입니다. 이 문제가 누락이 되어 영상이 편집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중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재무제표라고 하면은 흔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자원변동표, 현금흐름표, 추석 5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주석은 재무제표의 일부를 구성한다. 그렇죠. 주석 없이는 약간 좀 빠진 호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석이란 내용은 이 상당히 이 중요한 재무제표 중 하나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본 변동표는 자본의 변화 내역을 자본 구성 요소별로 보여주는 재무제표다. 그렇죠. 자본 변동표는 자본의 변화 내역을 보여주는 재무제표의 하나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손익계산서를 통해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기타 포괄손익을 알 수 있다. 손익계산서를 통해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은 알 수는 있지만 기타 포괄손익까지는 공시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IFRS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은 포괄손익계산서라고 있지만 우리는 IFRS에 대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포괄손익은 어디?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재무상태표에서 볼 수 있으니 이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은 옳지 않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현금흐름표를 통해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현금 흐름이 얼마인지 측정할 수 있다. 영업활동, 그 다음에 투자활동, 재무활동 3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현금 흐름이 얼마 있는지 그 활동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옳지 않은 건 몇 번입니까? 맞습니다.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6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상기년 요약 재무상태표 및 손익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2023년 3일에 재고자산 회전율은 직전 대비 몇 프로 변동되었는가? 입니다. 응용 문제네요, 완전. 네. 제일 큰 걸 여기다가 숨겨놨네요.
자,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자, 봅시다. 일단 산식은요. 매출원가에서 그 평균 재고자산만큼 나눠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볼 때,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았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2021년도가 이게 다 기말 금액이에요. 이게 각 연도에 다 기말 금액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매출액과 매출총액 있죠. 매출원가는 여기서 숨겨놨어요. 찾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매출원가는 충분히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평균 재고액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부터 한번 볼까요? 2023년도 매출원가는 이 두 개의 금액을 빼면 돼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억 1600에서 9600 나오면은 매출원가 나와요. 얼마? 1억 2천만원. 1억 2천만원 나오고, 거기에 나누기 기초 재고자산이 얼마냐면은 2022년도 기말에 1700이잖아요. 이거가 2023년도 되면 기초금액이 돼요. 그래서 1700. 그러니까 2022년도 기말이 23년도 되면은 기초금액이 된다고요. 이런 의미고, 플러스 기말 금액이 얼마냐면은 2300. 나누기 2로 나눠주면은 평균 재고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방심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2천만원. 그래서 1억 2천만원에서 2천만원만큼 나눠주면은 얼마냐면은 6이 돼요. 회전율이 6밖에 나와요. 회전율이 6밖에 나오고, 그 다음에 2022년도는 매출원가가 얼마냐면은 1억 9,200에 6,400만원만큼 빼주면 돼요. 1억 2,800이에요. 그 다음에 기초금액 있죠. 이 기초금액은 21년도 기말 금액이 22년도 기초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 1,500만원. 플러스 기말 금액 얼마예요? 1,700만원이에요. 22년도 기말 나누기 2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1,600. 8바퀴 나와요. 올랐어요? 내려갔어요? 내려갔죠. 증가는 아니에요. 내려갔기 때문에 감소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22년도는 8바퀴고 23년도 6바퀴니까 6 나누기 8 하면 돼. 얼마? 75 빼기 1 25%예요. 그래서 25%만큼 감소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반대로 해도 돼요. 때문에 25%만큼 감소했으니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그전 회차보다 뭐 한 2.3회 이런 것보다 이제 기분이 좋네요. 예. 이거를 365일에 나누기 8바퀴 하면은 회전율이 45일만큼 돌아간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23년도는 이제 그 재고자산 회전율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365 나누기 6바퀴 하면은 60일 정도 돌아가네요. 재고 다 떨어버리는데 이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7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좌 비율, 유동 비율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당좌 비율은요, 당좌 자산에서 뭐예요? 유동부채만큼 나눠주면 되죠. 그 다음에 유동 비율은 어떻게 돼요? 유동자산에서 뭐예요? 그렇죠. 유동부채만큼 나눠주시면 되죠.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다 제거하면 돼요.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해당되고, 매입 채무, 매출 채권, 단기 차입금, 단기 매매 증권, 이거 안 되죠. 퇴직금, 충당부채 해당 사항 없고, 재고자산, 사채 해당 사항 없고, 건물, 영업권, 유동자산만 해당이 되니까 건물, 영업권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거를 하면은 유동부채는 얼마냐면은 400만원이 나오고, 당좌 자산은요
이렇게 3개가 되죠. 그래서 당좌자산은 300만원. 그 다음에 재고자산까지 합치면은 유동자산 70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좌자산이 300만원이고요. 나누기 400만원이면은 당좌 비율은 75%가 나와요. 100%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동 비율은 700 나누기 400이에요. 175%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5 해가지고 175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8번입니다. 다음 거래 중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거래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거래라고 하면은 이제 총 부채에서 총 자본을 의미를 하는데, 총 부채가 올라가거나 총 자본이 내려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채 비율이 올라가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1번입니다. 매출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경우. 이거는 뭐 자산의 증가니까 부채 비율이 높아지거나 이런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래서 1번은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제품 인도점 물건 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품 인도점 물건 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예요. 그러면은 차변에 현금이고,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해서 정이죠. 그러면은 선수금이에요. 이거에 대한 얘기구나. 선수금. 선수금은 부채니까 부채 비율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는 편이죠. 그래서 2번은 맞고. 그 다음 3번. 은행으로부터 장기 차입한 경우. 장기 차입금 자체가 부채가 올라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맞는 거고. 그 다음 4번.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한 경우. 뭐예요? 그렇죠. 이건 외상 매입금이죠. 부채비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부채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맞다. 그래서 부채비율 높아지는 거래가 아닌 건 몇 번이에요? 그렇죠.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9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2021년도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3일에 2021년 당기순이익률은 얼마인가? 입니다. 당기순이익률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당기순이익률은요, 매출액이 항상 기준점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관비 빼고, 영업의 수익 더해주고, 영업의 비용 빼고, 법인세 비용 빼면은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온 이 당기순이익에서 매출액만큼 나눠주면은 당기순이익률이 나올 거예요. 자, 볼까요?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얼마? 140만원이 나와요. 이렇게 되죠.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140만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140만원에서 나누기 500만원. 이러면은 28%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40번입니다. 다음 중 당기순이익을 발행한 유통, 보통 주식 수로 나누어 한 주당 창출한 이익이 얼마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재무 비율로 옳은 것은? 입니다. 유통, 보통 주식 수를 나누어서 이제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주당 이익이 나오죠. 그래서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주당 순이익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0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문제 풀이 및 해설이 다 끝났습니다. 촬영 일자는 2024년도 12월 29일입니다.
11월 달과 똑같이 29일에 풀이해설을 작성했고요. 2024년도 원래는 1월 달까지가 목표였는데 생각보다 시간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서 모든 2023년 기출문제 공개 기출문제 회의관리 2급을 모두 다 끝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월부터 12월 달까지 연 8회 동안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하실 텐데 꼭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회의관리 1급은 아마 1월달 중에 이제 좀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회의관리 1급은 회의관리 2급과 다르게 업로드가 좀 더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기본서 강의도 있고, 그 다음 알기 쉬운 세무 이야기 강의도 있고, 그것도 6월 말까지 또 끝내야 돼요. 끝내야 되고, 중간 자격증 있는 거 올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회의관리 1급도 좀 여유가 되면서, 좀 모의고사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또 내년도 책 강의도 좀 준비하고 그렇게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빡셉니다. 그래서 회의관리 1급은 업로드를 좀 많이 기다려줘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회의관리 1급, 2급을 준비하면서 제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회의관리 1급 2022년도 거를 좀 많이 좀 보아주셨으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회의관리 1급은 회의관리 2급과 다르게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형관리사하고 회의관리 2급에서 중간에 끼어져 있는 회의관리 1급이 위치가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에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형관리사가 좀 어렵다 판단하면은 회의관리 1급을 내려와서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회의관리를 1급을 합격하고 나서 재형관리사를 한 번 더 준비해 보는 것도 매우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는 뭐 3주만 합격했고 누구는 뭐 4주만 합격했고 누구는 뭐 5주만 합격했다 재형관리사를 불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의 역량을 보고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면 되겠다라는 여유적 기간을 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요, 하루에 8시간, 12시간씩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지 합격을 하기 때문에 재직자분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량과 그걸 파악을 하면서 준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때까지 1회차부터 8회차까지 모두 보아주신 분들,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꼭 합격하시고 회의관리 1급 및 재형관리사까지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2025년도에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합격하고 꼭 취업도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